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산간 오지입니다. 이렇게 산이 보이고 건물도 두 개 보이는데 넓은 땅과 주택 두 개가 있는 경매 물건이에요. 제가 경매 물건을 좀 천천히 분석해 보니까 와, 이거를 두 번이나 당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8억이 넘어요. 와, 산간 오지에 무슨 8억이냐 말도 안 된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땅이 14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뭐 두 개로 61평이니까 우선 요 8억 감정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6월 13일 날 한번 변경이 됩니다. 자, 왜 변경이 됐는지 제가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6월 1일 날 여기 매각길보다 한 열흘 전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을 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감정가 대비 17%로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도 후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연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이 넘어서 2024년 10월 30일 날 법원이 안 되겠는지 채권자한테 야, 이거 안 돼. 각하 명령 등본을 발송합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배척하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경매 법원이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야, 이거 경매 안 되겠어.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채권자가 항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이 받아들여서 다음 매각기일이 내년 1월 14일로 잡힌 상황이에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지금 돈을 얼마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한 거냐면 3억 1천만 원 정도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은 1억 3천7백만 원 정도로 경매로 채권 전체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경매 신청 채권자는 이렇게 항고까지 하면서 경매를 진행시키는 걸 보면은 야, 이거 못 먹어도 고 무조건 경매 가는 거야. 이런 자세로 현재 임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한 일이죠. 왜냐면은 현재 담보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빌려준 돈을 다 못 받게 생긴 상황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이번이 첫 번째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현장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입니다. 여기 흥정계곡가에 땅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경매 물건은 좀 다릅니다. 여기가 흥정계곡이에요. 이렇게 계곡가를 따라서 펜션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흥정리는 이 흥정계곡에 올인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곡가는 땅이 비싸요. 그런데 경매 물건은 여기에서 쭉 들어온 여기 산, 갑자기 산간 오지예요. 지도를 이렇게 봐도 여기 흥정계곡 흥정리에서 계곡이 아닌 곳에 자리 잡은 주택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개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곡이 아닌 곳에 혼자 나홀로 자리를 잡고 있죠. 독불장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경매 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서 땅하고 건물들이 보이는데 토지는 대략 이 정도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도로, 대지, 임야 모두 포함해서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자, 건물이 두 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약 61평, 합해서 61평. 이 뒤에 게 훨씬 더 커 보이네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일반 목구조고요. 용도는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2014년도에 해서 완공은 2018년도에 했네요. 현장의 건물들은 거의 빈집 상황입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집이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방치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데 과연 이 집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저는 현장에서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일반 목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황토집이죠. 이게 황토 타일을 겉에다가 얇게 붙인 건지 아니면은 목조 구조 밖에다가 황토 벽돌을 조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서리를 보니까 황토 벽돌로 외부 조적을 한 것 같네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구들장을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도 연통이 보이고 요거는 아마도 안에 벽난로가 있나 봅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통나무로 축대를 쌓아놨는데 뭐 무너졌죠. 어마무시하게 무서워 보입니다. 요거 싹 무너지면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구들 열 때문에 그런지 여기 벽돌이 쪼개져 떨어져 나간 자리도 보이고요. 지하수도 있고 아무튼 이 축대 모습은 볼만했습니다. 집 주변에 이렇게 잡동사니 쓰레기도 많이 쌓여 있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래도 내려다보는 전망은 좋네요. 그런데 와,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은 산골이었어요. 물론 금방 내려갈 수 있는데 그래도 나 혼자 여기 혼자 지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 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2017년도에 경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과거 경매 사건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에 낙찰이 됐는데 당시에는 여기 땅만 경매에 나왔어요. 감정가가 1억 9천이었는데 50% 됐을 때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9,4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400평을 9,400만 원에 받았으면 뭐 가격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경매 사건에서도 경매에 포함된 토지는 현재 경매 사건의 토지 모양과 동일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토목공사만 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없었네요. 당시 경매 사건의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개발 행위를 득한 후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로서 개발 행위 제한이나 원상 회복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개발행위 허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잖아요. 허가일이 2013년, 착공일이 2014년이니까 현재 이 건물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토지 위에 건물은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있으니까 요 개발행위까지 인수해서 자기가 집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잘 지었습니다. 뭐 잘 지은 건지 잘 지었는데 방치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토지를 9,4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바로 대출을 받습니다. 채권 최고에 9,750만 원 돼 있는 거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고 낙찰 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주소를 보니까 전라북도예요. 이 부동산은 강원도 평창에 있고 소유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전라북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었으니까 또 대출을 받아야죠.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근저당은 말소시키면서 새로 채권 최고액 4억 2천만 원에 돈을 빌렸는데 뭐 120% 하면은 3억 5천 대출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빌립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 금융기관이 현재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땅을 낙찰받아서 이 개발 행위를 완료한 현 소유자가 다소 무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고 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 건물들이 도시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도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도 다소 무리한 대출을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뭐 그들의 영업이고 이익이니까 뭐 당연한 건데, 제가 좀 의문인 점은 과연 이 경기도에 있는 금융기관이 강원도 평창까지 와서 실제로 이 부동산을 보고 확인해 보고 이제 대출을 해줬는지, 아니면 그냥 대출을 해준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2018년도 2월 20일 날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약 4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7일 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현재 소유자는 아마도 약 4년 정도 원리금을 상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몇 개월 연체를 하고 경매로 넘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일부러 먹튀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채권자가 채권 전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자 입장에선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은행도 그동안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렇게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2018년도에 대출을 해줬을 때는 시골 부동산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가치가 폭락할 줄은 은행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은 경기도에 있는 은행은 흥정리에서는 요 계곡가만 부동산의 가치가 있다, 요 산에 있는 오지는 가치가 없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에 있는 은행이 첫 번째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또 있었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이 부동산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땅이 2011년도에도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면적을 보니까 6,144평으로 현재 약 1,400평과는 좀 다르죠. 6,000평이 넘는 게 4억 5천에 감정이 됐고 당시에 2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현재 경매 사건의 토지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2011년도에는 이렇게 넓었습니다. 이 6,000평의 토지에 현재 경매 사건의 토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1,400평, 이 전체가 한 6,000평이 넘는 토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낙찰받았던 사람이 요 지금 빨갛게 표시된 현재 경매 토지만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2014년인데 매매 예약을 합니다.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요. 뭐 좋아요. 땅을 사겠다고 가등기를 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또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요 가등기권자하고 여기 채무자랑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땅을 사겠다고 매매 예약을 하면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아직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가 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채권 최고액이 6억 1,100만 원입니다. 같은 면적인데. 근데 이번에도 금융기관은 경기도에 있는 금융기관이에요. 또 궁금해요. 현장에 와서 땅을 보고 대출을 해준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6억 1,1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마 대출을 해준 금액은 5억 원이 되겠죠. 2012년도에 6,000평이 넘는 땅이 2억 9천에 낙찰이 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약 1,400평을 담보로 5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땅을 빌린 채무자가 또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5억을 빌려줬는데 감정가가 1억 9천이 나왔어요. 지금 경매에 넘긴 경기도에 있는 금융기관은 5억을 빌려줬으니까 청구 금액이 4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5억이에요. 5억 빌려줬는데 그 땅을 경매에 넘겨봤더니 감정평가사가 1억 9천 감정을 해준 거예요. 5억 빌려준 경기도은행, 와 개빡치겠죠. 그런데 낙찰가는 9,400만 원.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때 당시 9,4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5억 빌려줘 놓고 경매 과정을 통해서 얼마를 배당 받았을까요? 경매 비용 빼놓고 약 9천만 원 정도 배당이 됐겠죠.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대출 해준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튼 황당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뭐 강원도 금융기관도 아닌 경기도에 있는 금융기관이 두 번이나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직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은행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은행들은 워낙 수익성이 좋으니까 뭐 저 같은 서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집단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현재 경매 사건이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결국 부동산은 시골이던 도시던 간에 그 부동산의 개별성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흥정 계곡에서 흥정리에서 이런 땅을 선택했다. 굉장히 독특한 선택이에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